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50회 전반부 해설 이어 후반부 해설도 마저 다루겠습니다. 후반부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므로 그걸 감안해서 조금 더 어려운 설명이 많을 수 있습니다. 먼저 26번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 대화가 이뤄진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전기수란 힌트가 있었고 상평통보가 있었거든요. 힌트가 조금 어려웠는데, 일단 전기수란 거는 문제 제시된 시기에 유행한 일종의 이야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의 평민들이 이런 전기수의 이야기를 즐겼는데, 그래서 약간 임경옥 장군이 칼을 휙 휘두르자, 전기수 왜 말이 없어? 아, 빨리 돈 줘봐, 제가 이야기 또 하려잖아. 그런 좀 문화가 유행했거든요. 특히 상평통보도 이 조선 후기에 유행한 대표적인 화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조선 후기가 경제나 문화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모두 섞어가지고 낸다는 특징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선 후기는 경제랑 문화를 동시에 출제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1번 중인층의 시사활동이 활발하였다. 맞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이런 평민층들 즐기는 문화도 있는데 중인들도 치짓고 노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발달했어요. 그때는 양반뿐만 아니라 중인이나 평민도 문화활동을 즐겼거든요. 2번 춘향가 등의 판소리가 성행하였다. 맞아요, 이거는 평민들이 즐긴 문화활동이라 맞고요. 자, 다른 걸로는 탈춤이 있습니다. 3번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 시조가 유행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양반들은 엄격한 그런 형식 있는 문화활동만 즐겼는데, 이때는 그런 형식이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문학활동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정답 4번인데,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담은 제왕운기가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승유가 만든 고려시대 후기의 역사서라서 안 맞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랑 관련된 건 유일하게 4번밖에 없어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27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되게 독특한 힌트 줬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기 순교 선지에 방문했다는데, 200년 전에 유교 윤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승훈을 비롯한 이 사람들 처형한 곳이라니까 순교자들, 그러니까 순교자랑 관련된 게 나오려면 천주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승훈은 그때 신유박해 때 유배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랑 관련된 뭐 신해박해, 신유박해 이런 키워드를 이해하냐 못하냐, 그게 좀 중요한 문제였는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번 중광당 결성을 중도하였다. 이거는 대종교가 제가 그런 군사 조직이 잘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2번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이거는 천주교 아니라 천도교라서 틀렸고요. 3번 초기에는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처음에는 학문으로 소개되었는데 나중에는 간사한 학문이라 해가지고 사학이라고 불렸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동경대전을 기본 경전으로 삼았다. 이거는 동학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어제현 장군의 생가란 키워드 줬고, 미군이 통상을 가며 강화도를 침략해서 광성보에서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는 이 사건은 신미양요입니다. 제가 병인양요의 경우에는 병인박해를 계기로 발생했고, 양현수 장군이 정독산성 같은 데서 프랑스군을 방어했다는 힌트를 강조했고, 신미양요의 경우에는 어제는 기억하면 됩니다. 1번 삼국간섭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1871년쯤인데 이 삼국간섭은 거의 95년쯤은 가야 돼서 시기가 너무 안 맞고요. 2번 제너럴 셔먼 사건이 빌미가 되었다. 맞아요. 이 배를 불태워가지고 미군이 침입했거든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운요의 초지진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굳이 이거랑 관련된 결과는 강화도 조약이라서 이건 심지어 75년이라 시기도 안 맞습니다. 4번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일본과 체결한 조약으로서 그 공사관의 군대를 주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지어 82년 사건이라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2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거 힌트가 여기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으로서 정책 총괄기구를 얘기한 건데, 이건 제가 선지분석 몇 번 했어가지고 기억했으면 풀었을 텐데,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 이거 2번으로 헷갈렸을 것 같아요. 1번 교정청. 이거는 동학농민 운동을 계기로 당시에 농민들은 직강소를 세워가지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하려 했고, 그 정부를 주도로 교정청도 따로 설치해가지고 안 맞고요. 2번 궁극기무처. 이거는 제가 맨날 강조했지만 1차 갑오 개혁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1차 갑오 개혁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1894년의 기구로서 안 맞고요.
3번 도평의사사. 이거는 고려 말기에 도병마사를 개편한 기구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1880년대는 이게 잘 나오고 1890년대는 이게 잘 나온다는 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0번. 교사의 질문에 학생의 답변은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보통 기분표 응시자면 여기 영국 기자 맥켄지 보고서 이게 뭐야?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1907년이라는 힌트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 힌트도 되게 주목했어야 돼요. 왜냐? 사진과 관련된 의병은 그때 의병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을미의병이랑 을사의병이랑 그리고 문제 제시된 정미의병이 있는데 당시에 의병과 관련된 사진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주는 의병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활동한 의병이기도 하는데 이런 사진 힌트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맥켄지 보고 쪼는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 바탕으로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구나, 그걸 알았으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맞죠? 당시 이인영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군대를 결성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라 안 맞습니다. 당시 약간 좀 의회식 정치를 좀 추구한 거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 백산을 직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라 안 맞아요. 이때 이걸 계기로 동학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4번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이라 아니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읽어보면은 의병이랑 관련된 키워드도 1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건 의병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 임진왜란은 아예 다른 의병 활동이고 지금 나머지는 키워드가 아예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미 의병을 몰랐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가장 유사한 걸 찾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를 잘 분석하는 사람들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가 단체 활동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쉬웠어요. 일단 안창호 선생님이 나왔고 양기타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애국계몽 운동 단체이고 비밀결사이자 국권회복과 공화정을 지향한 단체이며 그리고 여기 배고인 사건으로 국내 조직이 해산되었다. 힌트 진짜 많이 줬어요. 이걸 모두 합치면은 신민회예요. 참고로 여기 나온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이 신민회가 만든 그 신흥 강습소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답 찾아보면은 1번 독립신문에 참관하였다. 이건 서재필이랑 관련된 거예요. 서재필.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보개혁 시기랑 관련된 거예요. 이 신민회랑 관련된 학교는 한성사범학교가 아니라 그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대성학교랑 이승훈 선생님 세운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3번 태극서관 자기회사를 운영하였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그런 좀 계몽을 위한 그런 뭔가 전단지 같은 걸 발간하거나 자신들 돈 벌기 위해서 활용한 회사 같은 키워드라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일본의 황무지 개각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보완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선지 분석 제발 꼼꼼하게 다 하셔야 이런 문제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대구에서 어진 국채보상운동, 이번 힌트 대놓고 줬네요. 그리고 국채보상 기성회가 주도했고 비녀 가락지 모아 성금을 냈다.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을 대놓고 주기도 했는데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후 기출 대비를 위해서요. 1번 근우회 후원으로 확산되었다. 근우회는 1927년에 신간의 자매단체로 활동했는데 이거는 일제감정기 이전에 1907년에 발생한 거라 시기가 안 맞고요. 2번 조선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거 낚이기 쉬운데 이 시기에는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입니다. 아직 일제감정기 시작 안 했어요. 틀렸고요. 3번 김홍집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다. 이거는 1차 가보개혁에 봐야 돼요. 1차 가보개혁. 그래서 시기가 안 맞고요. 4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저번 기출에서도 그 국채보상운동이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건 국채보상운동? 이거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1등 빈출 키워드입니다. 이거 알았으면 쉬웠고 어려웠으면 조금 낯설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위에서 33번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얘기했는데
일제감정기식의 경제 수탈을 얘기했어요. 일단은 이거는 크게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후반 이후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푸셨어야 조금 더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다른 그 이전 기출의 순서 문제에 비하면 이건 좀 무난했거든요. 일단 토지조사랑 공포, 이게 일단 10년대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일제가 정책 이제 통치 시작하니까 그런 조선 내 그 토지를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이걸 신고 안 하는 토지는 모두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제감정기 초기에 일단 토지부터 확보하고 어떤 식으로 토지가 이렇게 분포되는지 그 사업을 시작한 이 키워드가 일단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로 산미 증식 계획 처음 시행, 이게 두 번째예요. 왜냐면 일단 일본은 구조상으로 좀 농업보다는 좀 공업을 하기 유리하고, 당시 일본인들이 먹을 쌀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조선가 가지고 쌀 좀 늘리면 우리가 먹을 거 많아지겠네 하면서 20년부터 시행한 게 이 산미 증식 계획이거든요. 근데 막상 쌀 생산량은 늘렸는데 그런 수리 조합비도 다 조선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쌀도 예전부터 수탈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년대 키워드고, 공출제 실시, 이거는 여기에요. 왜냐하면 공출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금속 같은 거를 모두 가져가 버려가지고 무기 활용에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 나순서니까 정답은 2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순서를 알았으면 쉽게 푸는 문제였고, 아니었으면 헷갈리는 문제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기본편도 최소한 10년대 정도는 그 시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4번 가에 들어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1926년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순종의 장례 행렬, 이거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중앙고보 학생들이 경무를 뿌리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이 체포됐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종의 인산일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일단 이게 60만세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경우에는 일단 광주 지역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나왔잖아요. 종로면 이건 서울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광주를 힌트로 주지 이런 걸 힌트로 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만 보고서 이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키워드는 무조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당시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신간의 창립의 계기가 되었다. 맞죠? 이 당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을 모색한 그런 결과물이 신간회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요. 2번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을미사변에 반발하여 일어난 걸 따지면 을미의병이죠. 사실 정확하게는 을미사병보다는 단발령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명성 황후를 시해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걸 보면 을미의병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다. 이건 3.1운동, 이걸 통해 가지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모색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동아일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거는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으로서 1930년대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선지에서 안 줘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35번 가에 들어갈 자료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일제감정기 시기에 백정들이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면 여기서 저울이란 거 이렇게 딱 됐을 때 저울이 이게 기울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도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게 이 문제에 제시된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운동에서 이 형자가 여기 나온 저울이에요. 그래서 저울도 형자인데 그 저울을 대고도 평등하게 우리가 대우를 받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그런 신분을 보장해주라. 그래서 그런 백정의 신분 해봉 운동과 관련된 이건 형평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스터 나와서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여기 나온 형평, 그래서 이게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 관련된 형평 운동의 포스터로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이건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된 포스터로서 우리가 만든 걸 우리가 쓰자는 걸 주장했고, 당시에 조만식을 중심으로 자작회, 토산해용 부인회 등 그런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된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활동했어요. 3번 어린이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정환을 주도로서 천도교 중심의 인물들이 추진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주장한 그런 운동으로서 안 맞고요. 참고로 어린이날이 옛날에는 5월 5일이 아니라 5월 1일이었습니다.
4번 분할 운동. 이건 아까 얘기한 그 농촌 계몽 운동과 관련된 거라서 설명은 더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포스터를 좀 읽는 법도 조금 기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낯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어 36번. 가에 들어갈 명절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또 나왔어요. 일단 음력 8월이라는 힌트가 나왔고요. 보름달, 그리고 송편, 이런 힌트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세시풍성 유형 같은 경우에 매번 나올 수 있고, 지금 약간 느낌 보면 이렇게 감도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가을쯤과 관련된 세시풍성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이건 5월이고, 이건 12월이고, 이게 8월이고, 이건 4월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시풍성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월자가 언제인지도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봄과 관련된 거 아닌가? 이거는 겨울과 관련된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뭔가 풍습이라던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런 것도 힌트로 잘 잡아두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7번. 밑줄 긋은 부대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을 기념한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님이 이끈 부대. 이거는 말 그대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걸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답이 1번이에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님이 이끈 건 대한 독립군이고, 김좌진 장군님이 이끈 거는 북로 군정서군이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이 문제가 만들어진 시점이 2020년인데 10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 활동한 독립군이 누구냐,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잘 봐봐요. 이제부터 조선 의용대, 이거는 1938년에 만들어진 단체여서 30년대 단체를 안 맞아요. 김원봉이 중국의 우한 그 한커우 지역에서 만든 독립군이라 안 맞고요. 3번 조선혁명군, 이거는 만든 시기는 20년대 후반인데 실질적으로 영릉과 흥경성 지역에서 양세봉 선생님을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로서 안 맞고요. 그러니까 실질적 활동 시기는 30년대로 보는 게 맞아요. 4번 한국강복은 똑같이 40년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 조직으로서 충칭 지역에서 결성된 독립군으로서 이건 4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10년대 단위로 각 독립군이 언제 활동했는지 이거를 외우는 것도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38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어요. 일단은 독립운동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갇혔고, 그의 이름이 형무소에 있을 때 수임번호와 관련이 있고, 대표적인 작품이 광야가 있다. 이것도 제가 사실 예상 문제를 적중시키긴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예상 문제. 제가 최대한 많이 적중시키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형무소 이름과 관련된 거를 지금 찾아보면은 그러면 숫자랑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숫자랑 관련된 건 여기 나온 264인 264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눈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찍지도 않았을까 싶은데, 이 문제 제시된 인물도 약간 좀 저항시 같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거를 기억해두면 좋아요. 추가적으로 264랑 관련된 작품이 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힌트를 여러분들이 좀 눈치 있게 찍었으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고, 1번 윤동주,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간도 지역의 명동학교에서 송몽규와 같이 학교 생활했었고, 서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이상화, 이 인물도 저항시를 남긴 인물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작품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용운,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남겼고, 그런 불교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그런 불교 개혁과 관련된 그런 서적 같은 걸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편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이 문제는 제대로 푸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가장 고난도 문제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낸 문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편도 이제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내는구나 보여주는 문제가 이건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힌트 찾으면 일단 이게 있고, 영국인이고, 그리고 3.1운동 당시 일제가 저지른 제암리학살 사건의 참상을 외국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힌트거든요. 와,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실전에서 봤다면 전 이 문제를 진짜 아예 처음 본다는 가정하에 일단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 인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현대사까지 살았던 조금 독특한 인물이고,
영국인이고 3.1운동에 참사를 보도했대요. 제가 사실 이거는 예전 기출 해설에서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따라오셨다면 풀 수 있었는데, 일단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저는 일단 첫 번째 인트로 영국인이라는 거를 가정하고 풀게요. 근데 1번과 2번 인물은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영국인 찾는 거니까 일단 이 두 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나오는 게 베델인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인이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면은 여기 이런 생물 연도라던가 3.1운동 관련된 걸 찾아서 힌트를 볼 것 같은데, 우리가 베델과 관련해서는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가 그거잖아요. 대한매일신보.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일단 일제감정기 시기 들어가면 폐간됐고요. 재밌는 게 그 대한매일신보는 제가 1904년에 만들었다는 걸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럼 1904년에 만들었다 가정해봐요. 근데 생몰 연도가 1889년부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말대로라면 이 인물이 그럼 계산해봤을 때 15살쯤에 와가지고 신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봐봐요. 지금 이 인물이 지금 15살 때 신문 만들 얼굴로 보이나요? 심지어 근데 실제로 이 인물 이때까지 안 살았어요. 심지어 이것도 훨씬 빨리 안타깝게 사망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모두 고려했을 때는 4번밖에 정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문제 헷갈리면은 그 문제에 주어진 키워드를 잘 봐가지고 일단 영국이니까 일단 미국이니까 거르고,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르고. 그래서 이런 키워드 모른다고 쫄지 말고 최대한 문제에 나온 힌트를 바탕으로 잘 추론하는 그런 접근법을 여러분들이 기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시밖에 들어드릴 수 없으니까 만약 모르는 거 나온다고 너무 쫄지 말고 최대한 힌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40번. 다음 자기가 나타난 사건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제가 설명 많이 드리긴 했어요. 일단 1920년대 그런 사건이고,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조선인을 구타한 일본인 감독을 파면하고, 이게 힌트였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발생한 파업으로서 그 문평 라이징 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을 구타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이 파업은 원산 총파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 기출에서 몇 번 나와가지고 일제감정기 시기 키워드란 걸 알면 풀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1번 6.3 시위, 이건 64년이에요.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한일 기본 합의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발생한 시위라서 안 맞고요. 2번 새마을운동, 이건 1970년대 가야 돼요. 똑같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농촌도 똑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한 운동으로서 안 맞고요. 4번 제수 4.3 사건, 이건 1948년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시행한 건데, 잘 봐봐요. 지금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현대사예요. 근데 1920년 되면 일제감정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도 이거 시기가 다 이후인데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힌트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1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야, 이 문제도 어려워요. 이 문제 솔직히 거의 안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날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순 우리말로 한임새라는 호를 사용했고 한글 연구에 힘썼다, 이거밖에 힌트가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주시경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밥으로 풀었어야 돼요. 자, 제가 일단 주시경 선생님이란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글 연구에 힘썼다는 힌트에 집중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토월에 결성하여 신극 운동을 펼쳤다. 이거는 일본의 도쿄 운동, 그 도쿄 유학생들이 시행한 그런 좀 계몽 운동 느낌의 그런 극단 같은 거라서 안 맞아요. 2번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국문법을 정리했다. 한글 연구인데 국어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 괜찮아요. 일단 남겨봅시다. 3번 원불교 창시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박준빈.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일제 침략 과정을 다룬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식 선생님. 제가 아프고 힘들고 피나고 그런 거는 박은식 선생님과 관련된 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보면은 이거는 뭐 극단, 뭐 새생활 운동, 뭐 불교, 난 모르겠고, 이건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걸러보면은 국어 연구랑 관련된 건 이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물 모른다고 쫄지 말고 국어 연구? 국문법? 연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도 되나? 됩니다. 출제자가 괜히 이렇게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물을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문제에서 유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게 제공하는 게 많으니까, 이거 만약 추론 못했다고 쫄지 말고 주어진 힌트를 내가 문제랑
선지랑 맞게 잘 매칭했나, 그런 걸 여러분들 풀이의 그런 종착지로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거로서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뭐 나왔으니까. 1번.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신민회예요. 제가 아까도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라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해외 독립기지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연통제를 운영했다. 이건 맞아요. 왜냐, 문제 제시된 그런 단체가 국내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기구 같은 거로서 맞고요. 3번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었다. 맞아요. 이것도. 왜냐면 이거는 대미 활동을 위해서 그 설치한 기구로서 맞고요. 4번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 제시된 그런 단체랑 관련된 그런 일종의 기부금이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저번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언 냈었는데 또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회 에서 안 나왔다고 이번엔 안 나오겠지? 방심하면 당합니다. 무조건 선지 분석 똑바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다시 재응용될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 키워드 다시 바꿔서 낼 수 있다, 이런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43번. 밑줄은 이 섬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어디 보자.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이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야,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동쪽에 있는 섬이 뭔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번 기출에서도 제가 안용복이 이때 일본에 넘어가가지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걸 밝혔다는 걸 저번에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난 기출을 잘 풀었으면은 바로 맞췄어야 돼요. 게다가 동쪽에 있는 섬은 솔직히 제주도가 동쪽에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문도도 이쪽 남쪽에 있지 여기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남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만 생각해도 동쪽은 독도를 얘기하지 당연히 이런 걸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만 지리를 알았으면은 쉽게 풀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것도 기출 연계 문제의 대표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예전 기출을 잘 풀었으면은 이 문제도 까다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독도의 경우에는 다른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 뭐 이사부가 우상국어 정벌했다던가, 아니면 뭐 세종실록 시리즈, 아니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런 키워드도 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4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은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전주 지역과 관련된 걸 냈네요. 한번 찾아보죠. 1번. 견훤이 세운 후백제 도읍이 있었던 곳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완산주라는 게 여기 전주 지역에 있었던 곳이라 일단 1번은 맞는 선지고요. 2번 동아노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곳이다. 이거는 동아노민운동 당시에 전주 화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대입해보세요. 전주 화약도 몇 번 다룬 적 있어가지고 그걸 기억했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것 같고, 3번 태조 이성계 어진이 있는 경기전이 있었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전주를 놀러 가신 분들이 있으면 기억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문화유산으로서 맞고요. 그 정답은 4번인데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었다. 이거는 충남 부여죠. 전주 지역에는 딱히 그런 거랑 관련된 답이 없어가지고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지역사 유형은 원래 예전 기출을 다시 응용해서 만드는 문제가 최근 그런 기본편의 트렌드여가지고, 만약 헷갈리면 예전 기출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가 다 겹치고 겹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김규식 선생님과 관련된 업적을 대놓고 냈네요. 근데 이런 키워드도 제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김규식 선생님 관련된 거니까 그냥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1번 남북협상 참석. 맞습니다. 당시에 이 김규식 선생님이랑 김구 선생님은 그 유엔에 의해 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니까 남한만의 정부는 안 돼 하면서 북한으로 가가지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단독 정부 수립 주장. 이거는 이승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 발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빨리 남한만의 얼른 정부 세우자 이런 걸 주장한 게 이승만이거든요. 아니고요. 3번 조선혁명 선언 작성.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 그럼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모색했죠. 그래서 의열단이 폭탄 투척과 같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4번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이거는 김상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맨 뒤에 옥을 따가지고 감옥과 관련된 종로경찰서다 그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 연계 사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예전 기출을 잘 뜯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좀 할만했어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과 잡고 자화적 운동 의미 파악하고 오시 총선거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광복을 했어요. 근데 광복을 했는데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같이 여운형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를 세워볼까 하더니만 그런 뭔가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간섭을 시작하면서 이런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결과로서 당시에 그 일제 식민지였던 그런 한국을 어떤 식으로 다시 그런 전후 복구를 할까 회의를 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신탁 통치도 하자, 뭐 정부는 언제 세우자 이런 거 논의하다가 나중에 그걸 조금 더 꼼꼼하게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얘기가 더럽게 안 통해서 결렬되니까 앞서 얘기한 이 이승만 같은 인물이 정읍 발언을 통해 가지고 빨리 남한만이 단독 정부 세우자니까 안 된다면서 당시에 여운형 선생님이랑 아까 나온 김규식 선생님 중심으로 자화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개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실현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얘기가 안 통하니까 유엔에 이 문제 넘겨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원래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했는데 북한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니까 안 돼가지고 김구 선생님이라던가 김규식 선생님 같은 인물들이 남북 협상을 시도했지만 안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 50 총선거를 시행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가 그 광복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이란 걸 알았으면 쉬웠을 텐데 그래서 이 키워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조금 흐름을 빨리 설명드려가지고 이게 헷갈리시면 나중에 댓글 주세요. 제가 조금 한 번에 설명하기 힘든 주제라 여기서 그냥 좀 급하게 설명을 한 번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선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용이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거라 그냥 제가 설명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럼 47번 가 정부에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제가 이거는 항상 강조했어요. 어떤 거냐면 반민특위와 그 농지개혁은 재헌국회와 관련된 키워드다. 그러니까 1948년 직후에 한 건데 정확하게 1949년이지만요. 아무튼 간에 재헌국회랑 관련된 키워드는 이승만 정부 시기예요. 왜냐? 이제 조금 정부도 세웠으니까 친일파도 청산하고 좀 농지 같은 것도 이제 공동 좀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게 이 이승만 정부 시기의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했는데 재헌국회가 이승만 정부이다. 이거 바로 추론했을지 좀 모르겠어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1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라 안 맞고요. 2번 중국 소련 등과 수교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키워드라 안 맞고요. 3번 4.4.5의 개헌안을 가결하였다. 맞아요. 1954년에 이승만은 거의 1948년부터 60년까지 했는데 초대 대통령이 한해가지고 그 재임의 제한을 없애버리는 그런 2차 개헌을 감행한 게 이거거든요. 그 정답은 3번이고 4번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 실현으로 봤을 때는 노무현 정부가 맞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삽하고 했던 것까지 따지면 노무현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공이랑 착수가 다른 건데 저는 실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무현 정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뭐 개성공업 지구를 이제 어떤 회사가 담당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법 같은 걸 제정한 거는 김대중 정부인데 실질적으로 땅 파고 공사하고 그런 걸 실현한 건 노무현 정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승만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4.4.5의 개헌안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48번 밑줄건 전쟁에 대한 설명 오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1950년에 일어난 전쟁 그리고 이산가족 이것도 저번 기출을 잘 풀었으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일어난 우리나라 전쟁으로서 이 전쟁의 피해로서 많은 이산가족이 남긴 안타까운 전쟁은 바로 6.25 전쟁이에요. 6.25.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번 기출을 잘 풀었으면 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게 6.25 전쟁 하면은 기본편의 경우에는 이 이산가족이란 키워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번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였다. 맞죠?
왜냐하면 6.25 전쟁 당시에 이걸 통해 가지고 원래 북한군이 이기는 거를 남한군이 역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선지죠. 이건 1919년에 일제감정기랑 관련된 단체인데 이건 현대사라서 키워드가 연결이 안 되고요. 3번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건 정부 수립 이전의 역사라 안 맞습니다. 아까 이건 제가 다뤘으니까 설명 더 안 드릴게요. 4번 쌍성부에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다. 이것도 똑같이 일제감정기 시기인데 이건 1932년쯤이라 일제감정기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49의 기출을 잘 풀었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9번 다음 대화 나타난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야,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솔직히 선지 분석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진짜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만약 이 문제 처음 접했다면 이 문제 진짜 까다로웠어요. 여기 1979년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형으로 촉발되어 유신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고 이 운동을 민주화에 기여한 점 인정해서 국가 기념일을 지정했다는 게 키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난 1979년이고 유신 독재에 저항했다는 키워드 보고서 박정희 정부라고 추론해야 돼요. 왜냐? 유신헌법이라든가 유신 독재라는 키워드를 언급하는 정부는 박정희 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거 찾으면 되거든요. 1번 4.19 혁명.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운동으로서 이승만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로서 안 맞고요. 2번 6월 민주항쟁.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에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주항쟁으로서 5년 단위의 대통령 뒷선제 개헌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어낸 거고 4번 5.18 민주화운동 똑같이 전두환이에요. 왜냐? 당시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저항해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이라서 잘 봐봐요. 이승만, 전두환이라 지금 박정희 정부 시기와 관련된 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키워드 보고서 어느 정부지? 그걸 먼저 추론해 놓고서 나머지 선지소거법 해서라도 풀 수 있으니까 만약 새로운 거 나온다고 쫄지 말고 최대한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바탕으로 이쯤이 아닐까 짚어놓고 다른 걸 소거해서라도 푸세요. 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울 것 같은 게 기본편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기본 50편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문제는 쉬웠어요. 2000년 남북한의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에서 평양을 만났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일단 이 사진 자체도 되게 중요한 힌트였어요. 왜냐 이게 기본편 47에서 이 그림을 모태로 만든 그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과 관련된 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밖에 없어요. 아니면 개성공단 설치 합의라던가요. 나머지 1번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그런 통일 노력으로서 그 상호 불가침 및 상호 체제를 서로 처음 인정한 그런 합의서라고 기억하면 되고 2번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에 의해서 통일 업무를 해결해야 된다. 통일 업적을 해결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했고요. 여기 4번도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노태우 정부 시기 키워드예요. 제가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걸 암기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사실 김대중 정부랑 관련된 거 알았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기의 키워드는 14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본 50회 해설을 마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팁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와닿을지를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설명이 어렵다던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질문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선지소거라던가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진 유출한 힌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의 기출 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본 50일의 해설 때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